다룬 기사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메시지 대화를 이어갑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고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는 내용의 대화입니다. 나 대표 상태가 안 좋네요. 걱정 마세요. 저희 불찰로 미안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정확히 반박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이로부터 7시간이 지난 11일 오후 8시 9분 이준석 대표는 다른 정치인들과의 공방과 관련해서 자신이 제대로 반박하기 위해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공유해달라고 명태균 씨에게 부탁하고 1시간 20여 분이 지나 명 씨가 네 라고 대답합니다. 정진석이니 나경원이니 헛소리하는 거 하나하나 다 반박할 테니 명 사장님이 중요한 사실관계들은 필요할 때마다 공유해 주세요. 네, 대표님. 이준석이 명태균과 나눴던 문자 내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준석은 명태균의 다른 폰으로 통화했냐라는 질문에 딱 한 번 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게 지금 준석이가 나름대로 대통령 한번 선거 나와서 한번 몸값 좀 올려보겠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 명태균과 사건에서 이 좌파 쪽의 프레이밍에 좀 딱 걸려가지고 얘도 지금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은 이 명태균과 이런저런 얘기가 나누고 있는데 자, 이런 거 명태균에게 이제 감사합니다. 예, 명태균이 제가 대표님 꼭 대통령 만들어낼 겁니다. 내일 김종인 뵈러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표님 지켜내고 여기서 내고는 뭐 물건 가격을 깎는 건가? 예. 이준석이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둘이 엄청나게 친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아까 봤던 방금 이제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되는데 바로 여기죠. 명 사장님이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필요할 때마다 공유해 주세요. 이게 뭔 말이냐면 명태균 이슈가 터지고 이준석과의 연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이준석이 이제 그걸 반박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 반박을 명태균한테 나한테 뭐 공유할 거 있으면 공유해달라 라면서 사실상은 지금 입을 맞추려고 한 거 아니냐. 명태균과 한창 명태균 이슈가 이준석과 연결돼서 나올 때 이준석이 명태균과 저런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공유해 주세요가 이제 입을 맞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등장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명태균 요 문자네요. 요 문자를 확대요. 잘 안 보여. 요 문자 내용이 나오는데 요 문자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지금 난리가 난 CBS 준석맘이랑 또 연결이 돼. 이게 뭔가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아다리가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아니 아다리가 이렇게 맞는 거야? 저 소름. 예. 저 문자 내용이 CBS의 그 준석맘 방송 작가가 명태균한테 보낸 거야. 이렇게 나가겠다 라고.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예. 그래서 한번 보죠. 당시 이준석 대표는 나경원 의원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자신을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인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었는데 명 씨에게 같이 대응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명 씨가 네라고 이 대표의 공동 대응 제안에 동의한 지 20분이 지난 밤 9시 51분 명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캡처된 사진 한 장을 보냅니다. 이 사진은 명태균 씨가 그날 아침 한 방송과의 인터뷰 진행과 관련해
방송사 작가와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이 담겨 있습니다. 명 씨와 방송 작가 두 사람의 대화는 약 2시간 30분 전인 10월 11일 오후 7시 24분에 이루어지는데 방송사 작가가 제일 쉬워요 대통령이라는 명 씨의 인터뷰 발언을 적은 다음 괄호 표시 뒤에 장문의 명 씨 발언도 함께 적어 보냈습니다. 괄호 안 명 씨의 발언은 어떤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가 쉽다는 걸 부연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쉬워요 대통령이 왜 그러냐?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 같으면 구의원, 그 다음에 여기 기초단체 같으면 시의원, 군 같으면 군의원. 이 선거가 제일 어려운 선거예요. 왜? 평판 선거거든. 그러면 3%만 가져오면 이기는 건데 그 3% 싸움인데 뭐가 어려워요? 방송사 작가는 명 씨에게 기사 본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 수정했다고 알려왔고 명태균 씨는 고맙다고 답합니다. 실제로 그날 아침 방송에서는 명태균 씨의 괄호 속 발언이 보도되지 않았는데 생각했겠어요. 제가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나서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 제일 쉬워요 대통령이. 자, 이제 명태균 씨의 지금 말을 들어보면 대신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린 글기사에는 괄호 속 명 씨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추가됐습니다. 당시 명 씨가 대선 기간에 여론조작 수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던 상황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연 설명을 추가해달라고 방송사에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준석 대표가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공유해달라는 메시지를 명 씨에게 보낸 뒤 곧이어 명 씨가 네라고 답하고 이로부터 20분 만에 자신의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공동 대응을 요구하자 명 씨가 즉각 반응한 겁니다. 명 씨가 해명하는 대화만 있었을 뿐이라는 이준석 의원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차명폰으로 명 씨와 이준석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은 최소 1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불폰인지도 모르고 명태균 씨로부터 딱 한 번 전화를 받았다는 이준석 의원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증거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정보 제공을 먼저 요구하고 실제로 자료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이준석 의원은 언론을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계관대로 지금 놀라움이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CBS가 논란이죠. 이준석에 관한 내용을 즉각적으로 CBS가 반영해 주더라. 이준석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도를 해주더라라는 의혹이 있어서 좀 김현정 앵커에 대한 많은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 하필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현정이 휴가를 가버렸어. 3주나 되는. 그래 가니까 이제 뭐 질문을 못 하는데 이번에 명태균과의 얘기에서 다시 또 등장하는 게 CBS야. 근데 그 CBS가 명태균에게 유리한 보도를 해준 거 아니냐. 당시에 명태균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에 관련해서 주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이런 의혹이 있을 때인데 CBS에서 작가가 이런 걸 넣었어요 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론조사를 주작질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명태균에게 유리하게끔. 대선은 둘이서 싸우니까 얼마나 쉬운 선거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명태균을 합리화시켜주는 내용을 추가해서 보도를 해줬다 이거야. 우연치고는 또 아다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게 또 CBS가 연결되고 이준석, 명태균이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이 그림이 또 한번 의심을 살 만한 지금 상황이 좀 정황이 지금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저 명태균과 저 차명폰으로 전화한 건 한 번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문자 메시지를 저렇게 여러 개 나눠서 놓고 채널A인가요? 그 노은지와의 인터뷰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또 거짓말 논란이 일어난 거죠. 내가 이준석의 저 사태에 관련해서는 이준석이 하버드생인데도 불구하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또 뭐 김 여사의 선의의 조언일 수 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의 말은 전혀 좀 내 생각에는 좀 일관성이 없다고 느꼈던 부분이 당시에 천하람은 남아서 김영선이랑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준석은 별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별게 아닌데 천하람은 거기 왜 있냐? 그리고 별게 아닌데 왜 당에서 그걸 왜 회의를 하고 별게 아닌데 며칠이나 있다가 김종인이 끝장을 내서 그 소재가 사라진 거냐? 이런 게 전혀 지금 이준석의 해명과는 다르거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김건희에 관련된 어떤 공천 개입에 대한 노골적인 통화 내용과 뭐 이런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이준석의 마지막 해명은 기억이 안 난다였어요. 그래서 우리 준석이의 정치 방식이 저렇게 특정 언론과의 어떤 유착도 있어 보이고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과의 또 유착 관계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공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 지금 언론 대응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범죄 피의자란 말이야. 선거 개입 범죄 피의자고 이준석은 그거를 공범자냐 아니냐라고 의심받는 사이인데 공범 피의자로 이 의심받는 사람과 저렇게 언론 인터뷰에 해명을 서로 짜고 치는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시 한번 준석맘으로 불리는 CBS 그 방송이 또 한 번 나왔어. 이게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게 만드는 뉴스였습니다. 준석이 같은 경우가 청년 정치인인데 청년 정치인이 저런 구태성을 보이면은 안 되겠죠. 예. 또 다른 폭로가 나왔어. 이번에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이 전화해서 대남 얘기를 했고 김영선도 오세훈과 명태균과 내가 여러 차례 만났다고 증언을 해서 오세훈이 다시 한번 거짓말 논란이 지금 올라오게 생겼어요. 오세훈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겠구만. 김영선이 증언했어. 김영선이 우리 셋이 같이 만났다. 그래서 김영선이 명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쫙 했다. 2021년 초부터 명태균과 오세훈을 만난 걸 시작으로 여러 차례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영선은 오세훈과 명태균이 7번 만난 시점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는 명씨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명태균은 오세훈에게 선거 전략가로 소개한 뒤 명씨가 여론조사 분석 등을 위해 오세훈과 만남을 가졌다는데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그리고 명태균은 오세훈이 나한테 직접 전화해 김한정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거 안 돼. 이거 나오면 안 돼. 이거 세훈 형님 이게 만약에 맞다면 오세훈은 그냥 매장이야 매장. 이건 완전 거짓말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녹취録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오세훈이 직접 전화해서 그건 김한정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여론조사 해주세요. 이런 말 나왔다 그러면 오세훈은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진술했다. 오세훈의 후원자 김한정 씨는 이 강혜경 씨에게 3,3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공개할 수 없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수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명태균과 오세훈에 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오세훈이 먼저 두들겨 맞게 생겼어 지금. 오세훈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거 오세훈 형님도 마찬가지로 후원자가 오세훈한테 줄 것도 아닌 여론조사를 왜 하나? 오세훈도 일단은 만났다 이거야. 만났는데 자기와의 지인이자 후원자가 저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맡기는데 오세훈한테 단 한 장도 안 보여주고 지 혼자 보고 그냥 폐기했다. 이럴 가능성이 있겠냐 상식적으로.
거기다가 지금 오세훈의 증언. 나는 명태균과 별로 안 만났고 뭐 물론 중국집에서 뭐 한두 번 봤지만 나머지는 뭐 밑에 있는 직원이 만났고 나는 안 만났다. 그다음에 우리는 끊어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왜 후원자는 저렇게 여러 번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이게 끊어냈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니까 저 골치가 아파. 지금 얘기하는 것과 정황이 완전히 안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세훈이 형마저 저렇게 되시면 이거 우리는 뭘로 장사하냐? 오세훈 날라가. 그러면 경선에서 또 홍준표도 지금 명태균 리스크가 있긴 한데 좀 이따 내가 읽겠지만 홍준표 날라가. 그럼 뭐 한동훈 안철수 가지고 장사할 거야? 이래가지고는 경선이 별로 히트가 안 돼. 흥행이 안 돼, 흥행이. 왜냐면 반찬이 먹을 거리가 없잖아.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김문수 한동훈이야. 안철수는 빼버리자. 문수 형님은 안 될 것 같은. 문수 형님은 자연스럽게 그냥 묻힐 것 같던데요. 지지율이 빠지는 거 보니까. 예. 이번에 홍준표 아들이 김건희 여사 초청해달라고 명태균에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나 저 머리 아파, 나 지금. 나 진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아들들이 하나같이 어떤 놈은 악마약을 하고 어떤 딸내미도 악마약을 하고 그냥 어떤 놈은 청탁질을 하고 왜 자식들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 자식을 관리를 못하면 문재인을 봐라. 문재인을. 지 자식을 관리를 못하는 애들은 나라를 관리할 능력이 없어. 자식이 이러고 다니면 준표 형님이 한동훈 때리듯이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야, 엄마, 너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아들내미가 명태균한테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달라. 예.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여성 발명 왕 대회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킨텍스에서 이게 열렸는데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오지는 않았지만 홍준표 아들과 명태균이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여러 차례 포착되었다. 복당할 때도 아버지가 감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 이게 아들이 거짓말했다는 거야? 아빠를 팔아서? 또 자신의 아버지를 명태균에게 잘 살펴봐달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도 초청해달라고 하고 이런 김건희와 관련된 청탁을 명태균에게 노골적으로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여기에 지금 입금한 게 몇 번이야? 이게 지금 이건 뭐 돈도 많아?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돈이 많아? 홍 씨의 친구 최용희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예비후보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4천만 원 정도를 입금했다. 심지어 이 최 씨의 친구 A 씨도 10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입금했는데 뭘 봐 7천만 원이 넘어가. 여기에 홍 시장의 측근 박재기 씨도 본인 이름으로 명태균한테 500만 원 입금. 또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등이 입금되는데 이게 박 전 시장이 차명으로 입금한 것. 총 2천만 원.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네. 그냥 1억이 채워지네다. 지금 홍준표는 자신의 최측근을 통해 명태균에게 8차례 이상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나서 입금을 한 뒤에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어. 홍준표 관련 여론조사비 4천여만 원을 납부한 인물이 홍준표 시장의 당선 직후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지금까지 홍준표 관련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한 인물은 홍준표 아들 친구 최용희, 홍준표 측근 박재기. 2명. 예.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명태균의 차명으로 여론조사 입금을 했는데 단순한 차명 입금이 아니었고
대구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 다음 달부터 채용되었다. 만약에 박 씨가 여론조사비 대납한 대가로 공무원이 됐다면 홍 시장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난감하네. 되게 많이 입금했어. 와. 자, 여기 이 사람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있는데 뭐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스스로 사표를 냈지만 허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대구시장 선거 때 대구시 책임당원 리스트를 명태균에게 건넸는데 이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공교롭게도 홍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명태균에게 의뢰한 사람과 여론조사비 대납자 모두 대구시 공무원이 되었다. 아, 이거는 조금 이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야, 이것도 또 다리 아다리가 이렇게 맞을 수가 없잖아. 이거 아다리가 이렇게 맞아? 어떻게 공무원이 되기 이렇게 힘든데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들과 대납자가 이렇게 딱딱 아다리가 맞게 딱딱 공무원의 임용이 될 수가 있는가? 예. 심지어 박 씨는 홍준표 캠프에도 일한 적도 없어. 여기에 우리 준표 형님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내가 대통령 되면 개헌으로 헌재를 없애겠다. 윤통의 공소는 취소돼야 된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는 부적절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는 얘기야. 준표 형님은 대선을 나가겠다는 거야? 안 나가겠다는 거야?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겠다. 윤통의 구속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계엄은 부적절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 내에 헌법재판부를 둬서 대법관 4명이 전담하게 하자. 그래서 윤통을 사면할 거냐 대통령이 되면. 나는 사면까지 갈 것도 아니라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사건에 개입할 거냐 했더니 법무부 장관을 잘 임명하면 된다. 우리 이제 준평님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우리 준평님이 이 준평님이 너무 과도하게 툴투브를 보시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심각한데 상태가. 사면도 아니고 공소 취소를 시켜버리겠대. 법무부 장관을 잘 임명해서. 말려야 돼. 지금 준표 형님 저런 거를 저런 식의 이제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발상은 그리고 권력을 저렇게 막 함부로 쓰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제 나오면 안 돼요, 시대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개입을 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미 민주의식의 결여야, 결여. 홍준표 입장에서는 윤통의 사면이나 이런 유도 질문이 나오면 나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인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안 하겠다. 나는 약자들, 억울한 뭐 생계형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면을 고민하겠지만 권력자들의 사면은 내가 안 하겠다라든지 아예 완전히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우파의 모델이 되었어야 되는데 과거에 했던 구태를 그대로 또 하겠다. 근데 난 더 심하게 해주마를 얘기를 해버리면 누가 뽑냐고. 누가. 법원에서 나온 구속도 부정을 하고 그러면은 조국도 풀어주고 어디 들어가 있는 좌빨의 애들도 다 풀어주고 간첩도 풀어주고 다 풀어주자. 그냥 걔네들도 법원 인정 안 하고 다들 억울하니까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고 다 억울해. 왜 홍준표가 쓸데없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하냐고. 왜? 그거는 석동현 변호사가 하잖아요. 준표 형님이 뭐가 아쉬워서 윤석열 대통령 대변인 역할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쉴드 치고 앉아있냐고. 저래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얻을 거야.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대선 경선 때도 탈탈 털릴 내용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권력을 분산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니까, 시대가. 근데 지금 제2의 윤석열을 보고 있어요. 윤준표의 윤준표저면. 아마추어도 아니고 왜 저러시는 거야? 왜? 저러시면은 안 됩니다. 저러면은 그냥 한동훈인과 오세훈이 사람을 그냥 발려버려. 중도 확장이 안 돼가지고.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지금. 말리셔야 됩니다. 저 준표 형님 지지층들은 저 빨리 가서 말려야 되는 거 자중하시라고. 오늘 한동훈이 공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 앞에서 이런저런 뭐 주저리 하여튼 뭐 이런 사연을 나열하고 뭐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사인을 딱 가져온 거야. 어느 학생이 갖고 왔는데 한동훈 앞에서 한동훈 사인을 찢어버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괜찮아요 이러고 얘기했다는데 친중 좌파로 생각해 사인을 찢었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예, 대학생이 한동훈의 사인을 찢어버리는 이런 황당한. 근데 닭갈비를 먹으면 오해를 풀었다네요. 예, 동훈 형님이 예 젊어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 이게 대학생들 앉혀다 놓고 또 이거 정치 쇼죠. 예, 이런 거 좀 하지 좀 말아라. 아우,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이런 거 이제 하지 마. 먹히지도 않아. 아우, 뭐, 감동도 없고, 뭐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정말. 하여튼, 한동훈이가, 뭐, 8개 대학 연합 토론회를 합치고 광폭에, 하여튼 뭐였어?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엄을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엿됐다 생각했습니다. 엿됐다가 뭐냐, 엿됐다가, 아이고. 엿됐다가 뭐야, 엿됐다가, 좆됐다지, 예. 어쨌든 간에 엿됐다 생각했다. 좋을 리 없잖아. 당장은 막은 것을 짤지 몰라도 진영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나. 애들 앞에서도 계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습니다. 예. 예, 애썼네. 패션 애썼어요. 예, 애썼어. 대학생들보다 더 어리게 입은 복학생 느낌으로 애쓰셨네. 예. 그냥 정장 입으세요. 예. 그러면서 대학생이 물어봅니다. 왜 오락가락하냐? 탄핵 찬성했다 반대했다 또 탄핵 찬성하고 말이야 왔다 갔다 했더니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 오해를 받는데 개헌날부터 끝까지 생각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뭐 사전투표도 유지할 필요가 없어. 사전투표 폐지 던지면서 약간 부정선거 애들 까면서도 부정선거 애들을 좀 먹겠다라는 전략. 그래서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했다는데 오늘 여기서 예 막바지에 한 대학생이 한동훈으로부터 받은 사인을 찢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를 목격하는 분은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때 받은 사인을 들고 왔는데 한동훈이 친중 좌파로 오해하고 실망과 항의의 표시를 찢었지만 한동훈과 닭갈비를 먹으며 오해를 풀었다. 닭갈비 먹으며 오해를 풀고 다시 사인을 받고 돌아갔다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네. 예, 그것까지 찍혀 있어. 나는 저런 아니 그러면 그 여학생이 이게 찢었으면은 이제 오해를 풀었으면 오해를 풀었을 사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공개가 돼야 믿지. 그냥 말로만 저러면 되나. 그 여학생이 이렇게 사인을 해갖고 한동훈이랑 같이 이렇게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동훈 형님이 컨텐츠가 없어 지금. 한동훈은 컨텐츠가 흉년이라서 컨텐츠가 없으니까 빈곤한
지금 상태에서 자기가 사람들 모아놓고 할 얘기라고는 나 계엄 잘했지. 계엄 잘했쥬? 나 죽을 뻔했쥬? 그런데 친윤들이 나 욕하쥬? 뭐 이거야 지금. 예. 그리고 나 꽃단장이 쭌데 도훈형님에게 내가 자꾸 강조하지만 저런 식의 계엄파리, 추억파리, 뭐 윤석열파리 그런 거는 안 해야 돼. 왜냐면 이미 자기 책에 다 담겨져 있잖아. 책은 그건 책 보세요라고 책으로 가고 자기는 예, 이제 미래를 얘기해 줘야 돼.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2개월 동안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 들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또 내가 대학생도 만나봤는데 대학생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지 않냐. 뭐 학자금 대출. 그러면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내가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대출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완화시키는 전략, 정책도 가고 특히 뭐 대학교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겠다. 등등등. 그래야 뭔가 맥락이 맞고 시너지가 생기는데 대학생 한 쳐다 놓고 계엄에 막았쥬? 닭갈비 맛있쥬?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 이게 대선이 아니라 무슨 어디 SBS 인생 강의하는 강사가 그냥 학생들과 만나가지고 어디 토크쇼 했네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잖아요. 결국에는 철학의 빈곤이 잘 드러나는 지금 상황이다. 대선 주자의 모습이 너무 가볍다. 국민의힘은 대책이 없어. 이제 눈앞에 대선이 다가왔는데 야 어떡하냐? 국민의힘 윤통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플랜 B 없다. 운명의 줄을 앞두고도 전략이 없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반공주의의 몰락이라니까. 반공주의에만 입각한 이 옛날 사고가 이제는 더 이상 우파가 아니라고. 이거는 우파의 정말 하부 구조에나 있는 우파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하부 구조 구석탱이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반공주의가 주가 아니야. 부야 부. 이제는 우파는 자유를 얘기해야 돼. 우리 세상에 지금의 많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많은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그거는 경제적 자유, 인권적 자유, 표현의 자유, 관념의 자유, 철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등등 그 수많은 자유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진영이 돼줘야 돼. 그래서 자유를 열어주겠다. 너희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주마를 얘기하는데 국민에게 공산주의가 어쩌니 간첩이 어쩌니 얘기하면 애들이 듣냐? 요즘 시대에 간첩이 있어봤자 애들이 간첩 새끼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물가를 감당 못해서 간첩 새끼들이 살다 도망가. 그건 알고 하는 얘기야? 서울 물가가 비싸가지고 간첩 새끼들도 서울에서 월세집을 못 살아. 그래서 간첩 새끼들이 지방으로 내려간대잖아. 얘네들이 유지가 안 돼. 북한 놈들이 돈이 없어갖고 간첩놈들한테 지원금을 줘야 지원금으로 유지가 안 돼. 간첩놈들이 생활이 안 되고 지방 내려갖고 거기서 돈 벌고 있대. 이런 세상에서 자유가 아닌 간첩 새끼가 어쩌니 무슨 뭐 그냥 한심하다 정말. 이러니까 지금 플랜 B가 없는 거야. 왜냐면 아젠다를 제시를 못하잖아. 아젠다가 이게 바로 얼마나 빈곤해진 거예요. 궁색 깨지고 이 와중에 뭐 북한이 공격한다, 북한의 핵무기 어쩌니 이런 소리 할 거야 또? 단 1도도 관심 없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탄핵 플랜 B는 없다. 벼랑 끝 전술을 고수하는 조기 대선 관련 이야기를 아예 금기시하고 있다. 당은 대책이 없다. 출구 전략 마련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인데 없습니다. 자, 어떤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대비한 별개의 전략 같은 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이고 참 답답하구만. 이런 지도부의 관망 입장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조기 대선 준비에 당력을 쏟는 더불어반민주당의 정권을 넘기지 않으려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세밀한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한마디로 공약 개발 안 한다라는 거야. 공약 개발 안 했죠. 아젠다 제시 안 했죠. 시대 정신 제시 못하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왜? 결국에는 반공주의니까. 결국에는 반공밖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또 북한 얘기하고 간첩 얘기로 가는 거야.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빨갱이 놈을 조집시다. 여러분들 간첩이 있습니다. 간첩 잡읍시다. 여러분들 간첩한테 국가를 넘길 겁니까? 이 병신 같은 소리만 할 거라는 거야 또. 어휴 돌대 같은 이런 꼰대 새끼들 데려다 놓고 정말
자유가 어쩌니 얘기하자니 입만 아프지 정말. 어휴. 제대로 된 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전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없다. 닭갈비 식당 같은 데 사진 올라왔어. 내가 검색해서 보여드릴게. 한동훈 닭갈비 치면 나오겠지? 신촌에서 닭갈비. 아 이거야. 사진 찍은 여학생가 찍은 사진 있어. 아 이거네. 여기 엿됐다라는 한동훈. 눈앞에서 사진 찍은 대학생과 오해 풀기도 이거야. 아 그래요. 아까 찢었던 그 여학생이 이렇게 다시 사인 받고 뭐 닭갈비집에서 밥도 볶아 먹었겠지. 이렇게 훈훈한 모습으로 사인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됐어. 그래요. 인정됐어. 예. 나같이 이제 의심 많은 놈들은 그냥 텍스트만 보면 못 믿지. 저렇게 인증사진이 올라와야 사람들이 믿겠죠. 어쨌든 동훈 형님 이제 그만 개헌팔이 하시고 그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 대학생 학자금 정책, 또 뭐 여러 복지 정책, 또 저출산 문제, 또 이런 여가부의 이런 꼴통짓들, 또 작은 정부 추구, 또 이런 세수 문제, 또 트럼프 문제, 어떤 뭐 이런 북핵 문제, 우리 안보 위협의 문제, 이런 것들 좀 주로 얘기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이 시대에 걸맞는 아젠다가 뭔지 우리 우파들이 다 같이 고민할 때가 됐어요. 자유라는 게 되게 모호하면서 추상적인 용어다 보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이 자유라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것인가? 모든 걸 너무 많이 허용하자니 이것들이 과도하면은 이제 무정부, 아나키즘이 되는 거고, 모든 자유 방관을 하고 막 냅두자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의 공동체, 즉 우리의 민족성이나 우리 공동체가 보호될 수 있는 선에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자유라는 거는 무한정 허용돼야 된다. 이런 관점의 건전한 자유의 관념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자유주의 우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몇십 년 동안 반공주의 안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하다 뭐 북한한테 사조를 해가지고 야 미사일 좀 쏴줘 뭐 이런 꼴값도 떨어지고 별짓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데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나 중국 간첩 따위는 우리나라 물가를 감당을 못해. 걔네들이 가난한 놈들이라. 우리나라가 너무 비싸서 걔네들은 생활도 못할 애들이라 간첩 활동도 안 돼. 그냥 그런 애들을 잡는 거 이제 국정원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들, 어떻게 국민들을 경제적인 더 큰 자유와 또 어떤 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보장해 줄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끝없이 규제, 억압 그쪽에 편을 들면서 실제로 자유의 의미가 뭔지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고찰해보지도 못하면서 우파라고 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 바뀐 시기에 빨리 적응하고 사이비 개독교 쓰레기 놈들이 외치는 그런 헛 아멘과 부정선거 음모론, 북한 뭐 간첩 개입설, 중국 간첩 개입설, 이런 덜 떨어진 쉰내나는 촌스러운 반공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주의 우파를 완성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